남자왕의 사건 저장소,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오프닝. 62명. 단 한 명의 경찰이 하룻밤에 죽인 사람의 수입니다. 권총이 아니었습니다. 카빈 소총 2정, 실탄 144발, 수류탄 7개. 그런데 경찰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군 국류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1장 방아쇠. 오후 12시 우범권 순경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낮잠을 자던 그의 가슴을 동거녀가 파리를 잡으려고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우순경은 원래 술버릇이 극도로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동거녀 가족이 결혼을 강력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청와대 경비단에서도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방으로 좌천된 인물이었습니다. 오후 4시 화를 풀지 못한 채 지서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동거녀를 폭행했습니다. 말리러 온 친척마저 닥치는 대로 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동거녀를 두둔했습니다. 우순경은 다시 지서로 향했습니다. 지서에서 방위병들과 소주를 퍼마시던 중 동거녀의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면 다냐? 그 말이 방아쇠였습니다. 제2장 학살의 시작. 오후 9시 40분 우순경은 지서를 나왔습니다. M2 카빈 2정, 실탄 144발, 수류탄 7개. 첫 번째 희생자, 대구에서 온 26세 남성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잠깐 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어 우순경은 국류 전통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을 보러 온 주민 3명을 조준 사격했습니다. 오후 9시 45분 우순경은 국류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통신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환원 2명과 숙직 집배원 1명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총상을 입고 쓰러지던 24살 교환원 전은숙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코드를 연결했습니다. 그 연결 덕분에 밤 10시 34분 주민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전은숙 씨는 그 직후 숨을 거뒀습니다. 우순경은 계속했습니다. 앞공리 매실부락, 10여 분간 난사, 6명 사망, 운계리 시장, 7명 사망. 이곳에서는 수류탄까지 투척했습니다. 제3장 상갓집의 악마. 밤 10시 50분 우순경은 평촌리의 한 상갓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의금 3,000원을 내고 문상객들과 10여 분간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이종 사촌이 말했습니다. 경찰이면 경찰이지. 상갓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우순경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상주는 그날 하루에 장례를 3번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다 어머니와 3자녀, 어린 조카까지 잃었습니다. 상주는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곡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순경은 이곳에서만 23명을 죽였습니다. 이후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난사했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 집집마다 다니며 외쳤습니다. 빨리 불 꺼요. 지금 불 안 끄면 다 죽어요. 불을 끈 집들은 화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 기사는 결국 우순경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어린이도 갓난아기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골목길을 떠나려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우순경은 아직 안 죽은 게 있어? 라고 말하고선 그대로 사살해버렸습니다. 생후 1달 된 아기였습니다. 제4장 경찰은 어디에 있었나? 밤 10시 45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류지서장은 그때 어디 있었을까? 온천에서 마을 유지의 접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무기를 탈취해 총격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 말했습니다. 총격 현장에 내가 없어서 다행이다. 출동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순경이 이동한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의령경찰서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음 날 부산에서 서장회의가 있다며 하루 일찍 부산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무단 이탈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전투경찰 30명이 도착했지만 현장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밑에 숨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말했습니다. 매복이었다. 새벽 2시 주민 2명이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와 출동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서장은 거부했습니다. 날이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제5장 끝. 4월 27일 새벽 5시 35분 우순경이 평촌리 민가에 침입했습니다. 일가족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수류탄 2발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우순경을 포함해 4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습니다. 새벽 4시에야 마산과 진주의 기동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쏜 총알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135발의 실탄이 소비됐습니다. 회수된 탄약은 9발에 불과했습니다. 제6장 희생자들. 사망 62명, 부상 33명, 20세 이하 희생자가 16명이었습니다. 10세 이하가 6명, 그중 1명은 생후 1개월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친척이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일가족이 몰살당한 집이 여럿이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숨진 집배원의 부인도 그날 밤 집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마을에서는 아직도 4월 26일 제삿날이 많습니다. 제7장 책임과 이후. 전국적으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내각 사퇴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국유지서장과 의령경찰서장은 파면, 구속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사임했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임명됐습니다. 전두환은 직접 의령군을 찾아가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한 사람이 저지른 최다 연속살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43년이 지난 2025년 4월 26일 처음으로 경상남도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왜 43년이나 걸렸을까요? 바로 전두환 정권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 전두환이 막 정권을 잡은 상태였는데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경찰이 62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정권은 보도를 통제했고 추모 행사조차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의령 4.26 추모공원이 완공됐습니다. 에필로그. 1982년 4월 26일 밤 경찰은 국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부적격한 사람에게 총을 쥐어줬습니다. 신고를 받고도 숨었습니다. 최종 사망자 62명, 부상자 33명. 그 이름들이 오늘도 의령 땅에 새겨져 있습니다. 남자왕의 사건 저장소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